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오늘은 줌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노션을 보여드려야 돼서 파워포인트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글씨를 위해서 그냥 슬라이드 쇼 말고 그냥 파워포인트 원 화면으로 글씨 쓰면서 해드릴게요. 다소 화면이 작을 수도 있지만 크게 불편하시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 캐릭터의 목소리, AI 목소리를 못 들으실 것이다. 자, 그러면 AI 대신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한스 어드바이저의 회계로 컨설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좀 버벅거릴 수 있어요. 페이지 다운으로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 네,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도 재고자산 마지막인데 오늘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수 있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거다만 알아두십시오.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아보시고, 그 중에 몇 가지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적용 가능한 것도 있으니까, 오늘 강의 재미없을 거예요. 재미없더라도, 조회수 안 나오더라도 할 건 해야 되니까. 네, 자, 다음 장. 자, 재고 자산은 한 달에 한 번은 봐야 된다. 이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선 먼저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사업장에 맞는 재고 자산 조사법을 선택하라.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요거 쓰시면 됩니다. 실질 재고 조사법.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쓰시면 되는데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계속 기록법이라는 게 있고 실질 재고 조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계속 기록법은 그냥 진짜 재고가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정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가장 정확하겠죠. 가장 정확하겠으나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시간이 많이 들고 재고 자산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물론 조그만 회사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규모가 큰 회사들 혹은 뭐 유통업을 하는 곳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러나 정확한 재고 조사를 위해서는 계속 기록법이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월초 재고가 있고 당월 매입을 더해서 당월 매출 빼는데 그걸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다 기록을 하는 것이다. 이게 계속 기록법이고 실질 재고 조사법은 그러니까 있고 들어오는 거는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 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월초에 자, 실질 재고 조사법입니다. 월초에 1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당월 매입을 1000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월말 재고를 한번 보니 남은 게 뭐 200개가 있어요. 그럼 얼마가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900개가 나갔다. 이제 이게 단점은 뭐냐면 월초, 월말 이런 기간이니까 그 월중에 관리가 안 되죠. 월중에 관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월중 재고 수량 파악이 불가능하고 뭐 없어지거나 분실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야 그 파악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파악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돼요? 손실된 재고를 모두 매출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 계산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장점은 뭐냐면 좀 단순하죠. 계속 기록법보다는 좀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돈이 덜 든다. 비용이 덜 든다. 소기업은 실질재고 조사법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양한 아주 뭐 재고 자산이 다양한 도매업이나 여기는 좀 모르겠지만 일반 작은 재고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실질재고 조사법 하셔도 문제는 없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법인에서 제발 제발 재고 관리를 해라.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관리들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원가 관리도 정확하고, 그 다음에 경영하시는데 숫자로 경영하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실 수 있다. 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은 재미도 없고 복잡,
약간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시간은 짧아요. 그러니까 후딱 지나갈 수 있어. 자, 다음 장.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은, 자, 이게 그 줌의 단점은 요거예요. 그 전화면을 쓴 거를 갖고 넘어오더라고. 자, 재고 관리의 원칙을 설정하라. 이건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진짜 하셔야 될 일인데, 안 하죠. 참 어려운 얘기예요. 자, 여기 제가 써놓은 글들이 어렵죠. 보세요. 고객의 수요를 최소 비용으로 일정 서비스 이상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재고 관리 원칙이에요. 재고 관리 원칙인데,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적정 재고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옷가게를 하는데 내가 한 달에 한 90벌에서 110벌 정도를 판매를 해요. 그러면 이게 유행을 탄다고 가정하고 몇 벌 정도가 있어야 고객에게 불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도 유행에서 벗어나서 그 뭐야 세일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판매 가격에 팔 수 있는 재고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정하냐? 물론 110개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110개가 최대 판매 이런 거예요. 자,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 1월, 2월, 3월 자, 1월 달에 판매 개수가 90개이고, 90개. 2월 달에 판매 개수가 120개이고, 3월 달에 판매 개수가 100, 110개라고 해봅시다. 자, 4월에 판매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게 뭐 유행을 안 타고 계절을 안 타는 그 의류라고 가정하면, 요 평균치를 내는 게 가장 그 에버리지를 내는 게 에버리지를 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4월 달에 200개가 팔렸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나는 최대 판매량인 120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80개를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나한테 물건을 납품한 사람한테 조달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80개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이 겪어서 판매를 다 못했어요. 수요는 200개였으나 실질적으로 나는 120개 갖고 있고 이게 한 30개 정도밖에 못 들어와서 150개밖에 못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50개의 어떤 판매 기회 손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정 재고를 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서비스의 수준의 측정, 뭐 미납 주분, 뭐 품절 레스, 뭐 소비자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게 이제 재고자산 공부할 때 하는 얘기인데 중소기업에서 여기까진 아니에요, 솔직하게. 제가 만나는 중소기업에서 이 정도까지 고민하는 데는 많이 못 봤고 대신 이건 하자는 거죠. 재고자산 회전율이 며칠이냐 이거죠. 60일, 혹은 30일, 90일 이런 기업에서 재고자산 회전 정책을 좀 만들어서 내가 재고를 가지고 오면 이건 60일 이내에 다 소진이 돼야 돼. 30일 이내 소진이 돼야 돼. 이런 관리를 하셔라, CEO들이.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께서 컨설팅 하실 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분명 대표님들의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이수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뒤에 이제 표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재고 비용. 재고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볼게요. 이게 그냥 어떤 뭐, 속옷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속옷인데, 속옷은 별로 유행을 안 타니까. 속옷인데,
요때 90개 갖고 올 때는 한 장에, 속옷 한 장에 1,000원에 갖고 왔는데, 다음에 갖고 올 때는 2월 달에는 한 장에 갖고 올 때 900원에 갖고 왔고, 3월 달에는 1,100원에 갖고 왔어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그 달라지면, 나는 근데 얼마에 파냐면, 1,500원에 팔아요. 1,500원을 판매하니까, 요때는 뭐 장당 500원 남았고, 요때는 600원 남았고, 요때는 400원 남죠. 에버리지로 한 500원 정도 남게 장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재고 비용이 점점 더 이렇게 뭐 경기를 보니 이제 1,100원이고 다음 달에는 뭐 1,200원이고 뭐 계속 이렇게 좀 올라갈 것처럼 판단이 돼서 3월에 혹은 2월 달에 그 느낌이 와서 뭐 이걸 한 뭐 10,000장 정도 사놨다. 그럴 수도 있겠죠. 싸게 팔 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이 될 거로 판단이 되면. 그런데 이 재고 비용이라는 게 갑자기 유행을 확 타가지고 속옷을 안 입는, 뭐, 안 입는다든가 아니면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속옷이 경쟁사 측에서 나왔다든가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다 버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정 재고 비용과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님들하고 뭐 재고 관리 이야기하면 네가 사업을 해봤니?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우리는 10명의 고객을 만나서 내 얘기가 적정하게 어드바이스가 되고 컨설팅이 되는 서너 업체들을 만나면 됩니다. 다섯, 여섯 개는 또 다른 방향의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좀 지울 건 지우고 이 줌의 단점 넘어가니까 좀 지울 건 지우개는 또 잘 지워져 아주. 우리가 대표님들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그래도 요 재고 자산 회전율과 재고 일수 정도에 대한 관리는 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걸 바래요. 재고 관리의 원칙은 최소의 재고를 보유하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손실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렇죠? 분실 가능성도 낮고. 최고 최소의 원칙에서 수요 예측 정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한 100개 정도가 최소 재고로 판단을 해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100개 정도로 판단을 하는데 4월, 5월, 6월에는 이 속옷이 좀 덜 팔려. 왜냐하면 날씨가 더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속옷을 안 입어. 안 입어서 한 뭐 예측컨대 평균 에버리지가 100개 정도 판매되지만 약 90개 혹은 80개까지 떨어질 수 있어서 한 90개 정도만 주문을 한다. 그러면 나는 10개 정도를 이제 재고를 갖추는 거죠. 마침 딱 90개만 팔리면 너무 땡큐고, 뭐 한 100개 정도 팔린다 그러면 10개는 좀 쉽게 그 상품 공급업자한테 좀 받을 수 있고, 이러면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고 관리의 원칙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합리성 아까 말씀드린 돈 그다음에 주문 비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예요 옷은 한 장에 아까 1,000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중국에서 와요 중국에서 와서 이게 한 장당 또 그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100원이 들어요 그럼 나는 1,100원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100개만 신청했을 때 수요를 정확하게 100개를 예측해서 1,500원에 팔면 400원을 남기는데 110개가 판매가 돼서 10개를 다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100개로 오는 그 주문 비용이나 10개가 오는 주문 비용이나 똑같아. 그러면 나중에 오는 10개의 원가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100개만 주문해 놨더니 150개가 팔려서 아까처럼 200개가 팔려서 한 50개 정도를 팔지 못한 고객이 있었으나 50개 정도를 팔지 못한 어떤 손실, 기회비용의 어떤 손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재고가. 이게 정확하게 예측해가지고 하기가. 사실 제가 이걸 강의하면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게 재고이거든요. 대신 어떤 의미는 좀 알아두시고
간혹, 간혹 이렇게 딱딱 맞는 거래처가 나와요. 그럴 때는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고를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이게 주문 조달 기간을 얘기하는데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뒤에 표 하나가 있어서요. 그다음에 좀 시스템화 시켜라. 제발. 제발 시스템.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엑셀로 만들든 어떤 그 표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표 도구를 활용해서 재고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좋고 그리고 정말 한 달에 한 번 정도 봐서 손실 재고, 분실 재고, 파손 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걸러내고 원가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자, 다음 장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안 나와요. 펜. 제가 역시 좀 이게 둔한가 봐 그렇죠? 이 뭐라고 그래야 돼? 우리 디지털 민족은 아닌 것 같아. 자, 다음 장. 이렇게 안 나온 거야. 네. 이게 이제 재고자산 관리 모형이에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어렵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보시면 요게 기간을 요 삼각형 기간을 한 달이라고 볼게요. 1개월. 한 달에 내가 100개의 재고가 있었어요, 아까. 그리고 요게 이제 소진되는 거예요. 판매가 돼서 80개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요게 이제 그럼 요 밑에가 몇 개 남은 거예요? 20개가 남았죠. 그럼 요 시점이 되면 재주문점이라는 거예요. 재주문점이고 요때 주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문을 해서 가지고 오는데 예를 들면 일주일이 걸려요. 일주일이 걸리고 요 기간 동안 20개가 다 팔릴 수도 있고 요 안전재고라는 게 뭐냐면 어 내가 주문을 했는데 거래처에서 납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생산을 돌려야 되잖아요. 판매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때 최소 수준의 이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재고 개념을 안전재고라 그래요. 이거는 그 도소매로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어려우니까 이걸 다시 우리 그 빵집으로 해볼게요. 빵. 자, 밀가루가 여기 100kg가 있는데 한 달간 제가 100kg를 써요. 100kg를 쓰는데 80kg를 쓴 시점이 되면 이제 100kg를 다 써서 납품을 하는데 한 달 동안 내가 1000개를 납품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80개를 쓰면 800개를 납품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200개를 더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200개를 더 납품을 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도 또 1000개를 납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80kg 남은 시점에서 주문을 해요. 주문을 하면 자, 100kg를 가져다 줘. 주문을 하면 오는 시간이 예를 들면 5일이 걸리면 한 달을 30일로 보고 25일 동안 내가 80kg을 쓰고 나머지 5일 동안 20kg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 5일 이내에 다시 100kg의 재고가 보충이 돼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100kg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100kg.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 기업 입장에선 요 재주문점, 주문점, 요 시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이 안 일어나냐면, 납품 지연되거나 이런 그 수주 그 기간을 맞추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전재고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밀가루를 납품해 주던 기업이 망했어. 그래서 다른 재고 그 납품 업체를 찾는데 시간이 한 5일이 걸려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 여기 다시 이제 이 회사 내 납품처에 빵을 1000개를 납품하는 동안 기간을
100개 정도 만들어서 얘네들이 납품하는 기간 동안 내가 새로운 거래처를, 납품처를 찾아서 재고 조달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어떤 재고, 이걸 우리가 안전 재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면은 이제 커피잔이 안 나오죠. 제가 커피 한 잔 먹으려고. 그래서 이 안전 재고 개념도 있어요. 좀 어렵죠? 오늘은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대신 이건 이해되시죠? 100kg가 내가 한 달에 쓰는 건데 80kg를 쓰고 나면 재주문하는 시점이고, 요때 알아야 되는 것은 조달 시간이고, 만약에 이 거래처에서 납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내가 내 납품처에 물건을 원활하게 납품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고, 이걸 우리가 안전 재고라고 하는 것을 보유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경영을 하셔라 라고 대표님한테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재고량을 파악하고 재고 소진 기간을 파악하고 재주문점을 파악하고 조달 시간을 파악하고 안전재고 관리. 요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 내용들을 대표님 회사에서 한번 같이, 이게 좀 이제 관리회계,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을 하실 때는 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시면 좋은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제가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이 강의 자료를 안 드렸을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안 드린 이유가 예전 강의 자료를 제가 지금 새롭게 자꾸 이렇게 뜯어 고치면서 지금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일단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예전 자료지만, 흑자 경영 회계를 알아야 할 수 있다라는 그 PDF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쫓아오시고, 나중에 요 강의가 완전히 정리가 되면 요 PDF, 강의 자료를 다 모아서 다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는 PPT 자료를 통째로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경영인 정기보험 강의 안내 하나 하고, 제가 노션 작업한 게 있어서요. 요거 좀 안내 좀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3월이 다 갔어요. 그쵸? 너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자, 다음 장. 자, 정기보험 2025년 4월 4일. 여러분들,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꼭 들으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뭐 시장 환경이 정기보험 판매하시는데 어렵죠. 저는 상품을 워낙 다양하게 파는 스타일이에요. 경영인 정기보험도 팔고, 종신보험도 팔고, 단체보험도 팔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크게 데미지가 없는데, 물론 저도 판매의 거의 뭐 90%? 90% 가까이가 경영인 정기보험이었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보험에 대한 생각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보험은 보장을 파는 거지 환급률을 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환급률이 늘었다, 뭐 줄었다 이걸 크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 경영인 정기보험 환급률이 50%여도 그냥 막 팝니다, 저는. 물론 어려움은 있겠죠. 어려움은 있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좀 우리 우리 회사의 팀장님들께서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그렇다면 우리 회사 팀장님 영업 잘하십니다.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 회사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뭐 대규모로 큰 회사는 아니지만 상당히 컨설팅 능력이 좋은 회사 자랑, 팔불출. 컨설팅 능력을 갖고 계신 팀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기본적인 성과를 많이 내세요. 영업력도 좋으시고, 컨설팅 매니지먼트도 잘하시고, 사후 관리도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뭐 이런 뜻이죠. 좀 강소 기업입니다. 좀 안정적인 기업이에요. 자, 자랑은 여기서 끝. 자,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뭐 한 2주 남았네요. 그쵸? 유튜브 라이브로 해볼게요. 라이브 안 되면 뭐 줌으로 해야지. 내가 이게 바본가 봐. 라이브를 잘 못하겠어요. 강의비 3만 원, 멤버십 여러분 무료. 강의 시간 1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해주시고, 우선 구독자 여러분 중에 한 분께서, 부산에 계신 우리 한 분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자, 이거 화면 공유 좀 넘어가서 제가 이제
다른 걸 좀 볼게요. 요거는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하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좀 보십시오. 노션입니다, 노션. 공유를 좀 바꿀게요. 요걸 옮기겠습니다. 어이구, 씨. 으! 너무 커졌어. 내 얼굴이 너무 커졌어. 이런 곤란하죠. 뭐, 그렇게 이쁜 얼굴도 아닌데. 요즘 제가 눈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쪽, 왼쪽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눈도 텄다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뿌옇게, 백내장은 아니고. 여러분, 제가 지금, 워크 템플릿이라 그래가지고, 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업 지원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제 거의 모든 노하우를 다 집어넣을 거라서 판매할 겁니다. 비싸게 판매할 거예요. 그래서, 좀 구매를 하시는데 좀뭐 너무 비싸다 이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인사노무. 이렇게 경영지원 컨설팅에서 여기 보시면 뭐 인사노무 있죠. 회계관리, 법인 규정, 사업 승계, 가지급금, 명의신탁, 이익소각. 이렇게. 뭐 컨설팅 내용은 더 늘어나면 여기 하나씩 추가하면 되겠죠. 근데 뭐 거의 이 수준에서 거의 결정 날 것 같고. 인사노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제 화면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사노무 컨설팅 하는 게 이게 다잖아요. 뭐 근로계약서, 법정 의무교육, 연차 관리, 뭐 취업 규칙, 임금 명세서, 뭐 노무 서식, 그다음에 뭐 급여 절감, 그다음에 뭐 고용 지원 컨설팅 하시는 분들 뭐 고용 안정 장려금, 뭐 고용자 계속 고용 장려금, 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저는 이제 거의 우리 그 팀장님들 동행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우리 팀장님들께서 이 고용 지원금 인사 노무는 저보다 더 잘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기 뭐 여러분들께서 근로계약서 이렇게 또 치고 들어가면 근로계약서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근로계약서 파일 다 집어넣어 놓을 거예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뭐 법정 의무교육도 이렇게 법정 의무교육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노트북이나 저처럼 아이패드나 뭐 탭 같은 태블릿 PC를 쓰시면 이거 이렇게 요거 보여주시면서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상담 하셔도 되고 안전교육 포털 요거 그냥 여기 다 링크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이게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다 이동이 됩니다. 개인정보 포털 이렇게 그렇게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 놓은 어떤 분야 저기 컨텐츠도 있고 만들고 있는 컨텐츠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임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표님들하고 컨설팅 할 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표님 회사의 임원 DB 관련해서 노션으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근무 상태, 입사일, 직급, 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급여, 근로계약서, 계좌번호, 뭐 연차 관리, 뭐 이런 형태로 좀 그 각 기업에 맞는 인사 관리, 직원 관리를 세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면 요거를 한꺼번에 보여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회계도 한번 볼까요? 회계 관리도. 회계 관리도 이렇게 이제 뭐 재무회계, 뭐 손익계산서, 현금 물음표, 재무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컨설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여기 보시면 유동자산은 어떻게 보시고 고객들하고 어떻게 얘기하십시오. 다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대표님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대표님 회사에 적어도 이런 자금 수지 계획 정도는 좀 갖고 계십시오. 이렇게 이제 세무 컨설팅부터 만들고 있어요. 법인 규정은 뭐 정관 관련 내용 뭐 이런 거 다 이제 작업을 할 거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혹시 영업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는 올해 이번 달에 제가 활동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뭐 계약을 뭐 3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뭐 기고객 이렇게 관리하시고 영업 포인트, 내가 여기 회사에 썼던 영업 자료, 그다음에 고객이 나한테 보내준 자료, 그다음에 클로징 할 뭐 상품 이렇게, 그다음에 뭐 기고객, 신구 고객. 요건 그다음에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12시 38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다. 요거는 이제 프리젠테이션 자료예요.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열려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요거 비어 있구나. 요거는 지금 만들고 있어서 표지만 볼게요. 표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열어서 이런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 저기 프리젠테이션 할 때 노션 하나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1차 미팅 자료로 만드는 게 이겁니다. 시스템 경영 지원 컨설팅, 위드 노션 보드, 위드 호환 텍스 그룹. 호환 텍스 그룹은 저희랑 MOU가 체결되어 있는 세무 법인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게 또 이렇게 옆에 빈칸질을 하면 없어져요. 컨설팅 보고서는 이게 예전 거니까 자료가 있어요. PDF 자료. 한번 열어볼까요? 열면 여러분들 요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가져와 볼게요. 제가 화면이 두 개라. 혹시 화면에 떴나요? 이게?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볼게요. 안 떴네. 잠깐만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요렇게 컨설팅 보고서가 어디로 뜨냐면 파일 노션에서 그 앱사이트로 떠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프리젠테이션 하시면 됩니다. 보고서가 이렇게 뜨죠. 이렇게 해서 프리젠테이션 하시면 되실 수 있도록.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공유로 다시 갈게요. 음, 요 노션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주요 프리젠테이션 자료 바로 이제 페이지 하나에 다 보실 수 있게 하고 이 사업 계획은 여러분들께서 꼭 보여준 이건 뭐 제가 이제 제가 작업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활용하고 싶은 것들을 좀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하고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가능하면 멤버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을 하고 멤버십이 아니신 분들은 제가 이건 최소 하여튼 50만 원 이상은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교육 자료를 여기에 다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계속해서 이 노션으로 우리 그 소통하고 제가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할 때마다도 연단위 비용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 어쨌든 대신 멤버십 여러분들은 최초의 이 템플릿에 대한 가격을 받고, 멤버십이 유지되는 동안은 계속해서 영업에 대한 그 업데이트는 계속 그냥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멤버십 비용을 주시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우리 회사의 팀장님들과 상의해서 더 좋은 걸 갖다 넣으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유튜브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면 기업 정책 자금, 뭐 혹은 뭐라고 해야 돼, 뭐 고용지원금 안내, 뭐 이런 것을 화면으로도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체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노션 공부를 좀 제가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시면 여기에 그 여러분들의 그 컨설팅 영업하실 때 니즈 환기 자료들을 뭐 파워포인트 자료도 넣을 수 있고 PDF로 넣는 게 편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사이트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고 밑에는 이제 여기 홈페이지하고 비슷하거든요. 밑에는 이제 제가 제 일정표 그래서 제가 이거를 16, 17일, 15, 16일 날 이렇게 때 한 요 기간에 만들어서 요 이후에 일정을 저 집어넣어 본 거예요. 이렇게. 음.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일정 있으면 여기 보세요. 제가 제일 디자인 갔다 왔잖아요. 일정을 이렇게 클릭을 해봐요. 자, 클릭을 했어요. 보세요. 그러면 내가 미팅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메모해 둘 수가 있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업체 관리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께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 이렇게 쭉 한 장. 그러면 원페이지로 다 관리되고, 페이지 수가 보세요. 요, 기본 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각 들어가면 한 다섯 개에서 열 개. 근데 다 페이지가 우리가 홈페이지 이렇게 손가락 떠서 클릭, 여기처럼 이렇게 손가락 떠서 클릭하는 것처럼 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그 노션을 좀 쉽게 설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렵게 막 수식 이런 것까지 가지 마시고 네모랑 페이지 정도를 얘기해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멤버십 카톡방에 그몇 가지 뭐지 노션을 잘 설명한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의 그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노션까지 설명드렸고, 자, 정기보험 강의 좀 챙겨주시고, 자, 여러분들, 3월도 이제, 어쨌든 2주죠. 31일까지는. 근데 뭐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영업 활동하시는데 돈 많이 드시고, 날씨가 급격하게 따뜻해지네요. 어저께 신문기사 헤드라인 인터넷 신문에 딱 뜬 거 보니까 3월까지 봄, 4월부터 11월까지 여름 뭐 이런 기사도 떴던데, 이제 곧 금방 더워질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여러분들 3월 성과도 마무리 잘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너무 없어. 우리 구독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좀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자, 고생하셨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